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80강은 의사는 모든 사람이 아프기를 바란다. 한비자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한비자고 이 시대의 돌팔이, 돌팔이 같은 의사, 이런 의사를 피하라는 건데 작품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손자와 한비자, 사제간이었죠. 의사는 모든 사람이 아프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이중성,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자, 나쁜 의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성인군자 같은, 장기례 박사 같은 의사도 있었다. 그 얘기하고, 사나운 말을 몰 때는 인의 도덕보다는 법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순자와 한비자 관계인데요. 대유학자죠. 순자는 대유학자입니다. 이 순자에게서 한비자가 배웠는데 순자 육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법과 사상을 종합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의 기초에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그래서 예절로서 욕망을 절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한비는 사람의 본성 속에서 사사로움을 발견하여 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손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간의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억지의 위가 아니라 뭔가 후천적인 고침이죠. 고침. 배워서 고치는 거. 한비자는 본성 자체에 깔린 이기심에 주목을 해서 법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이란 모두 자기를 위하여 계산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타고난다는 인의 충효와 같은 도덕관념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이기심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로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빵도 음식도 이렇게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제로 해서 이론을 펴나간 사람이 바로 한비자인데요. 부모조차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아들일 경우에는 좋아하지만 딸일 경우에는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한다. 그것은 부모 자신의 앞날과 장차 갖게 될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냐. 농경사인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지만 아들은 자라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이제 장가를 가면은 다른 집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 때문에 일손이 하나 더 늘죠. 반면에 딸은 다른 집안의 시집을 가버리면 실컷 키워놨어도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하는 말이 부모마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하고 아들과 딸을 서로 다르게 대하지 않느냐. 이것은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요. 아주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그 어머니 모습이 나옵니다. 의사는 모든 사람이 아프기를 바란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가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 아닌 여후는 연적인 척부인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인간 돼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들을 해제를 황제 자리에 앉혔고 그럼에도 이제 장차 위험이 될 수 있는 황태자 유여의를 이제 척부인의 소생이죠. 짐승의 깃과 털로 만든 술로 독살했습니다. 인간 돼지가 된 척부인을 보고 해제가 충격으로 젊은 나이로 죽자 궁녀가 낳은 남자아이를 황제 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 궁녀까지 죽이고 황제를 대신하여 정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여호입니다. 친정 식구들로 정부 요직을 다 채웠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무축천인데요. 딸을 낳고 정식 황후가 위문을 왔을 때 무축천이 자기의 딸을 목졸라 죽이고 그 죄를 왕
왕 황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로써 왕 황후는 폐위가 되고 무축전은 황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제 측천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죠. 32살 때. 그리고 왕씨는 속비 소씨와 함께 이제 좁은 방에 감금이 돼서 고종이 몰래 찾아가서 음식을 넣어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아차린 측천무는 왕씨의 손발을 잘라 죽이고 왕씨의 성마저 망이라고 이묵이나 구릉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프기를 바라고 장례업자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봐 염려한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귀해져서 수레를 탈 수 있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수레를 만드는 사람의 본래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의 성품이 본래 악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사람은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르며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이중성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 이 책은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성과 악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자기가 만든 화학 물질을 마시고 자기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원래의 지킬 박사와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절대악의 분신인 하이드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신사 같은 행동을 하고 밤에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심으로써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는데요. 나중에는 약이 없어도 하이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킬 박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마셔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학물질을 많이 마시고 잠깐 정신을 차린 지킬 박사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참회록을 쓴 다음에 다시 하이드로 돌아가는데요. 하이드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날이하자 청산가리 음독으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아, 아주 좋은 성인 같은 의사도 있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래 박사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에서 이제 고향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25년 동안이나 부산에서 피난민 등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예과 의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보험이 정착되게 만든 그 장본인인데요. 평생 낮은 곳에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인수를 베푼 사회봉사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서 65년간 인수를 베풀면서 봉사, 박애, 무소유를 실천했던 분인데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돈으로 수술을 해주고 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밤에 몰래 환자를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보 같은 바보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장기를 박사의 소신은 뭐냐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집 한 채를 가진 적 없고 병원 옥상 사태,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를 박사의 옥탑방입니다.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1995년 성탄절 새벽에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만은 국민훈장, 동백장, 무궁화장, 막사이사이상, 인도의 실천의사상, 과학기술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고 이영춘, 문창모, 안영모, 김찬우, 이태석, 안수현 등과 함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칭송받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또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장기래 박사의 침대 머리맡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훗날 사진을 구한 늙어버린 80대 아내 모습, 이 두 개의 사진을 평생 침대 머리맡에 놓고 보았으며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잊고 재혼하라고 하는 주변의 권유를 다 뿌리치고 평생 수절했다고 해야 되나요? 혼자 지낸 분이 바로 이 장기래 박사입니다. 한 가지를 알면은 10가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군주의 신하의 관계인데, 한 나라의 군주와 신하, 한 집안에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서로 이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군주가 신하에게 높은 관직과 벼슬과 봉급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군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군주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군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전쟁을 견뎌야 되는 일 역시 그렇게 해야만 높은 관직과 후한 봉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 무슨 군주에 대한 충성이나 신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추상적인 도덕관념에서 우러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보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또 하인을 잘 대우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인을 더 잘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나 하인이나 모두 서로를 향한 이용가치의 마음에 쏠려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줘. 이게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이때 이제 가장 믿을 만한 특효약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운 말을 몰 때, 한비가 하는 말은 과거 유가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 인의도덕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긴박한 사회 상황에 당면하여 통치자가 인의도덕하여 의존하여 무기력한 정치를 편다면 마치 그것은 고피나 채찍도 없이 사나운 말을 모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치자는 공평무사하고 엄정 냉혹한 법에 의존해야 한다. 자, 말보다 회초리 이르기 더 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일을 하지 않되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가 타일러도 행실을 고치지 않고 마을의 어른이 공부해도 막무가내고 스승이 가르쳐도 역시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청에서 무장을 한 포졸이 나와서 범인을 체포하는 걸 보고 뒤탈이 두려워서 자기의 행실을 고쳤다는 겁니다. 자, 손자의 예와 한비자의 법의 차이인데요. 손자가 안교한 예는 귀천을 구별하는 겁니다. 친소, 가까움과 가깝지 않음을 밝히고 구별하는 거라면, 한비의 법은 귀함과 천함을 타파하고 가까움과 가깝지 않음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의 정신입니다.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자는 법에 따라 처형돼야 하는데, 물론 살인자를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살인자에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를 죽여서 100사람에게 죄에 대한 경계심을 줄 수는 있다.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백성들에게 선을 권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상이라면 그 간접적인 방법은 벌입니다. 이게 사형시키는 방법, 교수형이고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이는 방법인데요. 상과 벌은 원래 임금의 득권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조건에 근거해야 하고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비자는 법의 집행 과정에서 상과 벌을 엄하게 줄 것을 주장했는데, 정승이라고 해도 죄를 저지르면 결코 벌을 벗어날 수 없고, 평민이라고 해도 잘하면 상을 받는데 어금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되는데요. 군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신하를 종처럼 이렇게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명령 하나로 뜨거운 물이나 타는 불을 맨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법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군주의 세력은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표범의 발톱에 비유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새가 없는 군주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지위에서 나온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대유학자 순자에게서 배웠고, 순자가 예치를 주장한 반면 한비자는 법치를 들고 나왔으며, 부모마저 이기적이 될 수 있다.
의사는 모든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고 장례업자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봐 염려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착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류 박사,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군주와 신하, 주인과 하인도 역시 이기심 때문에 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긴박한 사회 상황에 우리가 닥쳐서는 엄정 냉혹한 법에 의존해야 하고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